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즈 도슨트 김효진입니다. 제가 작년 5월에 과천에서 열리는 한 페스티벌을 소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과천 재즈 피크닉이라는 페스티벌인데 정부 과천청 사역을 빠져나오자마자 펼쳐지는 넓은 잔디광장에서 펼쳐지는 무료 페스티벌이었단 말이죠. 이게 이틀 동안 진행되는 페스티벌인데 올해도 이렇게 무료로 개방되는 과천 재즈 피크닉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이틀 동안 거의 10팀이 되는 아티스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특히나 올해는 재즈 보컬 제인 몬하잇이 이 페스티벌의 마지막을 장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페스티벌에 출연하는 아티스트 분들에 대한 소개 글들을 작성을 했거든요. 소개글을 작성하면서 든 생각인데 정말 이렇게 국내에 무료 재즈 페스티벌로서 이 정도 퀄리티와 이 정도 접근성을 가진 축제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페스티벌에 등장하는 아티스트 분들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페스티벌을 직접 기획하시고 또 프로그래머로 함께 하신 PD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인터뷰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PD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이 페스티벌이 구성되었는지 한번 그 힌트를 얻어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오는 5월 2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이 페스티벌에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재즈 브릿지 컴퍼니라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PD라는 호칭을 줘서 김현종 PD라고 합니다. 대표님이시긴 하지만 근데 제가 약간 이제 제작에 좀 관심이 일단 많고요. 언젠가 저도 공연들을 제작하는 그런 이제 프로듀서로 좀 더 이제 저는 제가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주변 분들이 PD라고 불러주시면 좋긴 해요. 그러니까 제 꿈을 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번에 저희 과천 재즈 피크닉도 이제 열리게 되는데 프로듀서로서 함께 하시잖아요. 공연 기획자로서 어떤 기획을 가지고 이렇게 라인업을 구상하고 아티스트와 컨택을 가지게 되셨는지 약간 의도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 연락이 왔던 게 사실 2023년 거의 연말 정도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담당자분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희망했던 부분은 조금 대중적인 코드로 가야겠다라는 이제 컨셉이 일단 있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보컬 재즈가 조금 더 있는, 그러니까 연주 재즈보다는 아무래도 보컬 재즈가 조금 더 접근이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는 쉬울 것 같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다양성이 이제 공존하는 뭐 작년 라인업, 올해 라인업 보시면은 이제 뭐 정통 재즈도 좀 있고, 좀 현대적인 그런 느낌의 재즈도 있고, 그리고 편성도 좀 다양하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조금 해마다 약간씩의 어떤 컨셉 혹은 어떤 테마를 좀 어떨까 그 생각이 사실 이번 2회째는 좀 들었거든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만약에 역량을 이제 발휘했던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정통 재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리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김주환 씨가 하는 이제 시그네트라 빅밴드 같은 거는 사실 거의 처음부터 제 팀장님이나 그 담당자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마침 이제 올해가 이제 시네트로 탄생 110주년이고 마침 주환 씨가 또 그러한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축제에 같이 한번 접목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제이 모나이도 사실은 섭외할 때 그런 나름의 계산이 있었던 게 적어도 시작과 끝을 그렇게 좀 뭔가 정통 정통으로. 재즈가 있는 느낌이면 좋지 않을까? 일단 제인 모나잇의 섭외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음, 섭외를 하고 싶어졌던 대상에 있었는데 마침 이 음. 스케줄과 어우러져서 결정이 된 건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이는 이번 축제를 위해서 생각을 해서 섭외를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본인도 원래 미국의 일정들이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기간을 원해서 이때 이제 사실 일정을 본인이 조정해가면서 사실은 이제 오시는 거고 와우. 이번은 사실 정말 한국만 왔다가 다시 가는 거거든요. 어, TMI 수 있는데 기획사에서 해야지 초청을 하다 보면은 보통 그분들이 그 먼 거리를 와서 공연을 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또 이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이제 한 번으로는 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공연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제인을 좀 어느 정도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먼저 컨택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협의가 되겠냐 해서 그때부터 얘기했던 게 이제 현실이 된 겁니다. 네. 피디님이 보시기에 이 과천 재즈 피크닉이 가지고 있는 다른 페스티벌과 차별화되는 특징 같은 게 있다면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 기관, 뭐 이런 이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축제가 있고, 사립 어떤 기획사, 프라이빗 커브 같은 예를 들자면 서재페가 곧 있는데, 근데 그런 데랑 1대1 비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자본의 차이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저희 과천 이 재즈 피크닉 사실 무료도 행사이기도 하고, 네. 제가 보는 차이는 적어도 이 재단에서 하는 그런 축제로 이제 봤을 때는 트렌디하다. 자문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재단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재즈 현업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좀 모으고, 나름의 안목과 그런 또 어떤 뭐 취향도 어느 정도는 좀 신뢰해 주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어, 해주시는 데가 아주 많지는 않으실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재단에서 하는 수준의 재즈 페스티벌 중에서는 깊이 있는 또 환경적으로도 되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공원에서 주는 그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네, 맞아요. 지리적인 매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맞물렸는데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적어도 라인업만큼은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를 무료로 이제 본다는 것은 너무나 큰 어떤 메리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시고 정말 재즈의 좀 정말 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삐리님이 보시는 그 라인업의 매력도, 매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오프닝으로 이제 음채희 씨가 이제 공연을 하고 분주한 빅밴드가 있죠. 쉽게 말하면 콤보 편성, 퀄텟의 이제 보컬이 있는 편성과 빅밴드의 차이에서 또 느끼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트라 이제 110주년 기념으로 이제 트리뷰트 공연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기대되는 무대예요. 왜냐하면은 그 40년대, 30년대 그때 이제 음악을 재현을 하는데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때 어떤 정서는 그대로 가져오는 걸로 지금 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빅밴드의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오성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혜미라는 또 굉장히 뛰어난 보컬분하고 이제 협업을 하시는데 조금 이제 모던한 이제 레퍼토리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끝에 무대는 이제 넉살 씨와 이제 또 까데오 씨가 하는데 한 이제 꼭지 정도는 그런 약간 힙합, R&B, 소울에 기반을 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까데오 같은 경우는 잼밴드이잖아요. 굉장히 즉흥 그죠? 연주에 또 음. 능한 팀이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첫날을 좀 이제 세팅을 됐고요.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환놀라가 유일하게 작년에 이어서 또 다시 출연하게 된 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시에서 좀 요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반응이 작년에 좋았고 어, 이제 관객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춤을 추시고 스윙 댄스를 정말 잔디밭 위에서 추시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그때 무드가 이제 좀 좋았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음악 때문에 춤을 추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리치맨 그루브 나이스가 하게 됐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냥 좀 자유롭게 춤출 수 있고 놀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도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재즈 페스티벌이지만 블루스도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죠. 이제 블루스 팀을 이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정지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크 인 블루라는 음반이 사실 곧 나오거든요. 현악 앙상블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네. 조금 이제 특별한 사운드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러스트 쿼르텟은 저는 사실 이제 이분의 그 브라질리안 송북이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앨범이 일종의 비혼의 음반 같이 음반이 너무 좋았는데, 맞아요. 어, 사실 그때가 아마 코로나였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나온 시점이. 또 그래서, 코로나고 릴리즈 되는 음, 과정에서도 되게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 카피라이트 때문에 아마 좀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음반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브라질 음악을 사실 야외에서 들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 5월에 그럼요. 특히 그 음. 약간 봄의 분위기에. 그래서 좀 담백하고 부드러운 보컬로 보사노바를 들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이제 음. 의견이 좀 모아져서 이제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됐고요. 사실 더 뉴 메신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데빌스토어라는 거의 하우스 밴드처럼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연주를 하던 이 팀인데 물론 다른 팀들도 뭐 후보군에 있었지만 이 팀만큼은 정말 그 어떤 인터플레이가 정말 타이트하거든요. 그냥 거의 제가 알기로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음. 호흡을 맞춰왔는데 그게 사실 무시 못할 호흡이거든요. 그 그쵸.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밀도 있는 어떤 이제 플레이들이 나올 것 같았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실 무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조윤성 트리오와 이제 다니엘 린더맨 스페셜 게스트로 이렇게 출연하시는 무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 린더맨 씨가 이제 투피아노로서 이제 또 하는 연주가 또 같이 기획이 돼 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공연 안에서 두 개의 공연을 사실 볼 수 있는 거죠. 트리오 공연도 있고, 투피아노 공연도 있고. 마지막에 제인 보나잇은 사실은 작년부터 제가 좀 원했던, 이건 어, 사실 누구나 좀 들으면 편하게 다가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탠다드 재즈를 하시니까 그럼요. 전 항상 팬이었고, 그래서 언제 한번 한국에서 좀 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게 마침 이 축제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 이렇게 정말 10년 만에 딱 모실 수 있게 됐어요. 지금 그 이제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 분들이 본인의 트리오인데 약간 호흡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제인 모나잇이 냈던 그 음반에 사실은 사실 드러머 빼고는 다 똑같은 멤버가 그대로 오거든요. 그렇기 어, 때문에 굉장히 합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항상 CD로 들어왔고 동경해오던 아티스트고 그런 사람이 이메일을 통해 한국까지 날아와줘서 연주를 하고 있다라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맞아요. 꿈 같으실 것 같기도 해요. 막 특히나 얼마 전에 사마라 조이라든지 뭐 스테이시 네네. 켄트라든지 뭐 이렇게 성공적인 커리어의 연주자 그다음에 관객 목액에 있어서도 성공적이었던 그런 공연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음. 뭐랄까 도파민이 터지는 느낌이랄까? 뭔가 좀 그런 기분이 좀 들지는 않으세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좀 그 행복한 순간이,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메이저 회사도 아니고, 사실은 한국에 정말 있는 정말 또 작은 회사이고, 제가 봤을 땐 재즈 기획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후발주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성사가 되고, 이제 계약이 정말 탁 돼서 서로 도장 딱 찍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죠. 어떤 수익적인 걸 떠나서 적어도 제가 이분을 이제 섭외해서 그 많은 분들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그 즐거움 자체가 굉장히 큰 도파민이고, 이제 그런 매력 때문에 또 계속 하는 게 아닐까. 네. 특정 아티스트 한 명, 몇 명이 아니고 모든 아티스트가 제가 이렇게 섭외할 때는 항상 기쁘죠. 그리고 저와 그냥 저희 회사 혹은 뭐 저와 저를 이제 신뢰를 해서 이렇게 와주신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더 이렇게 더 대우를 해드리려고 하고, 저는 네, 그런 면에서 항상 감사함을 안고 진짜 살고 있습니다. 과천 재즈 피크닉을 전체적으로 또 프로그래밍 하시고 또 기획에 참여하고 계신 김현종 PD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